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중등수학 원장 주재훈입니다. 예, 이번 설명에서는 평소에는 어머님들에게 항상 제가 혼자서 어머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명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컨셉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깊은 생각의 입시센터장 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어머님들이 많이 했던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름방학 학습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좀 컨셉을 바꿔서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입시센터 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자로 왔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미리 주신 질문들을 제가 서초 주재훈 원장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오늘 대답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질문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네. 중3 학생인데 아직 이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은 안 되신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네. 이번 여름 동안 수학 진도를 나가긴 해야 하니까 네.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네. 여름방학 때 어디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네. 또 어디까지 어느 정도 그렇죠. 깊이로 선행을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네.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이 방금 이 첫 번째 질문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중3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중3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11월 말, 네. 그러니까 중3의 11월 말을 저희는 이제 시점으로 잡는데 이 시점까지 그러면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많이들 원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저도 이제 질문지를 하나 갖고는 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요, 어느 학생이든지 일단은 뭐 제가 중3 뭐 11월 말까지 어디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의 실력 파악이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이 실력 파악이 급선무고 그 실력 파악이라는 것이 뭐 아이가 뭐 수원까지 했던 수투까지 했던 뭐 미적분을 하고 있던지 상관없이 현재 아이가 정확하게 클리어한 과정, 그 과정이 어디까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해보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음. 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담당하신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근데 이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수원을 진행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수원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수원의 난이도가 기본인지 응용인지 심화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 기본 응용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이거를 랜덤하게 한뭐 50문제 정도로 냈을 때 혹은 100문제 정도로 냈을 때 몇 퍼센트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지 예, 몇 그렇게 퍼센트?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몇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근데 그 핵심적으로 한 아이가 공부한 과정의 70%에서 80% 이상 요 이상을 소화하고 있어야 그 과정을 다 끝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높네요. 예, 좀 70%, 높죠. 80%.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 중3까지 11월 말까지 굉장히 사실 지금 한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5개월 남았는데 마음이 많이 급하세요. 마음이 많이 급하고 그 급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애가 이제 실제 중3 11월 말에 끝나면 예비 고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 고일이면 이제 대입, 이 네, 실전이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이렇게 선행을 그렇죠. 나갈 시간이 없다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이전에 다 끝내야 된다. 혹은 우리 아이가 조금은 못하더라도 수학감이 좀 없더라도 최대한 그래도 한 번씩은 보게 해놔야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좀 고생을 덜 하지 않을까? 네. 라는 마음으로 좀 계획을 잡으시는 네,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아이가 몇 번을 받고 어디까지 했고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가서 실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이가 수상을 했던, 수학까지 했던, 수원까지 했던, 수투까지 했던 그것을 현재 아이가 하고 있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명확하게 소화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미적분을 구경을 하고 있다, 음. 미적분 봤다. 사실 어머니 학부모님들께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그냥 뭐 어디까지 봤어요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봤다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수투까지 했어요, 혹은 수원까지 했어요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 그 속에 우리 아이가 응용 난이도를 네. 랜덤하게 풀려도 80% 이상은 소화할 수 있어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어디까지 했어요라는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극단적인 예로서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죠. 요새 뭐 선행을 너무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학원에 뭐 1레벨부터 5레벨까지 있는데 저희 뭐 1레벨 아이들도 이제 곧 미적분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또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뭐 수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선행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선행을 많이 안 나간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수상까지만 했어요. 네. 수하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네. 과정이죠. 수하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학부모님의 마음은 많이 급하시겠죠. 그렇죠. 많이 예. 급하시죠. 주변에서 아마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맞니? 뭐 이런 네.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의 어떻게 하려고 예, 하니? 주변의 압박도 많이 받으실 네. 거고,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근데 그 아이가 심지어 수학상을 잘 못하는 가정까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학상까지 아이가 봤는데 수학상 잘 못해. 예, 수학상도 잘 못하는 상황. 큰일 났네요. 예, 그렇죠. 네. 조금 좀 심각한 네.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까지 드실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하나 수원까지 그냥 기본 과정이라도 빨리 훑게 하는 게 나을 것인가? 대부분이 이거 선택하세요. 그렇죠. 불안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런 경우 제가 방금 조금은 어떤 하나의 예시를 들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가정을 겹쳤지만 실제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수상만 남은 5개월 기간 동안에 응용심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12월 초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3월이 되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그때가 된다면은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수학상,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만 엄청나게 훈련들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수투까지 선행을 한 학생이던 미적분까지 선행을 한 학생이던 오로지 수학상 1학기 과정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온 머리에 수학적인 사고가 수학상에만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학상에만 가 있는 사고가 1학기 동안 반복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2학기에 수학하가 기다릴 텐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조금은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실제로 수학상만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고1 때 1학기 때 그 수학상에 대한 훈련과 어떤 연습,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내신 등급을 잘 따준다면 이러한 하나의 자신감을 얻게 돼서 고1 여름방학 때 수학하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1학기 때 본인이 수학상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내신 등급을 잘 맞아준다면 그런 자신감과 그런 어떤 좀 저희들 말로는 하나의 공부의 텐션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오른 텐션으로 수학학까지 여름방학 때 이어나가서 네. 그 과정 그대로 2학기 때도 빛을 발할 수 있고, 역시 또 예비 고의가 되는 겨울방학 때 잘 다져진 수학 상하를 가지고 이제 수원과 수투를 접하게 된다면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거침없어져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수학 상하가 정말 중요하고 아, 이 남은 기간에는 수학 상하를 얼마나 잘 완전체로 만들어 놨는가가 네. 선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실제로 거의 반 이상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은 수상까지만 선행했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진행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네. 이제 학생들 고1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작년 네네네. 재작년에 이렇게 좀 그렇죠. 네, 하시죠. 이렇게 예. 시기적으로 하고 뭐 1년을 놓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네. 해봤었는데요.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 중에 이 선행을 막 미적분까지 쫙 하고 온 네네.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 그리고 올해는 특히 깊생각 졸업생들 대상으로 네네.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네. 저는 당연히 이 대답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학을 잘 간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대답을 하기 싫잖아요, 사실. 네. 졸업했는데 학원에서 그렇죠. 설문조사 하는 귀찮기도 거예요, 그죠? 하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네. 비율이. 근데 그 학생들의 답을 들어봤는데 그 학생들이 저는 사실 이 대답을 받아서 통계를 내기 전에는 미적분까지 그래도 고1 그렇죠. 올라오기 전에 네네. 이렇게 한 친구들이 반은 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학생이 1, 2, 3 레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은커녕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30% 정도밖에 되지 생각보다 않았고 더 적네요. 네, 네. 생각보다 적었고 그리고 그렇게 미적을 처음 이제 했을 때, 즉 중3이나 고1 시즌에 미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했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다 70% 미만, 음, 50% 미만이라고 대답한 이 학생이 4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미적분 선행을 조금 하고 네. 그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그 시기에 하는 네네. 미적분 선행이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그렇게 빨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네. 제가 설문조사가 네. 생각이 나서 한번 네. 덧붙여봤습니다. 이 질문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가 어디까지 선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대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질문을 한 학생은 본인이 어디까지 선행을 했는데 거기까지 완성도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70% 80% 이상을 자기가 소화를 했다 이미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은 미적분까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수원을 했는데 이전에 수원을 했고 수투를 했는데 뭐 완성도가 그게 응용 과정이든 심화 과정이든 7, 80%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미적분까지도 뭐 미적분 현재 뭐 미적분 심화까지도 했는데 네. 완성도가 80%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기하, 뭐 확통 이런 거를 미리 한번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완성도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선행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불안감으로 아이를 선행의 그 속도에 밀어넣는 것은 아이를 오히려 망칠 수 있는 오히려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역설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던 겁니다. 네. 이 다음 질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 들어있긴 한데요. 네네. 일단 선행을 좀 많이 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방학에 수투, 네네. 그러니까 수투, 미적, 선행 그리고 수, 상하, 심화를 네네. 다 하면서 네. 고등 내신을 준비해 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하신 네네네.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보니까 일단 중3이 학생이고요. 네.
이번 방학에 이제 수투와 미적 선행과 하면서 수상화 심화를 더하여 네. 고등 첫 내신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네. 일단은 미리 이제 목표는 이것인 것 같아요. 목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안정적으로 1등급을 그렇죠. 네. 맞게 하려는 기본 베이스를 네. 지금 시기에 마련해 주시고 싶으신 네. 질문의 어떤 목적이 보이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쵸. 왜냐- 이 과목을 다 그쵸. 방학 동안 한다는 게. 왜냐면 5개월 동안 네. 사실은 수투만 해도 딱 맞을 수도 있어요. 딱 그렇죠. 5개월 동안 수투를 다 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응용 과정 정도로 한다면 한 5개월 정도 걸릴 네. 겁니다.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월수금 기준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을 했을 때. 했을 때. 예, 그렇죠. 물론 하루에 뭐 12시간 수학을 하는데 그렇죠? 월화수목금토를 다 하고 네. 이렇게 5개월을 보내는 거랑 조금 네, 다르겠죠? 제가 너무 크게 웃었네요. 너무 상상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네. 상황이라. 네. 네.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수투와 미적분과 거기에 수상화 심화까지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겠죠. 글쎄요, 저는 네. 일단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 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거꾸로 아이가 거꾸로 학생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다 자기가 받아들여지니까? 수원까지 했는데 음. 주변을 보니까 미적까지 한 거죠. 네. 얘는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학부모님의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이제 자기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오히려 부모님께서 단칼에 가이드를 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또 부모님 마음은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시켜주고 예, 싶죠. 그렇죠. 네. 또 막상 또 하고 싶어 한다는데 네. 우리 애가 드디어 공부의 길로 접어들었구나 네. 하면 또 여러 가지 알아보실 텐데 오히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구분 지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얼만큼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일단은 그거 먼저 명백하게 좀 선을 좀 그어 주시는 게 맞고요. 이 학생은 수원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수원까지 그런 한 것 것 같아요. 같고 그러니까 수투랑 미적 선행을 그렇죠. 좀 네. 물어보셨겠죠. 근데 남은 시간은 5개월이란 말이죠. 그럼 정확한 현실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수투를 안 나가면 이 학생은 불안해서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여름 방학에 네. 수상 음. 심화를 여름 방학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3주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4주 한 반 정도가 남겠죠. 그러면 그 4주에서 4주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수투를 기본 응용 과정을 조금 빡빡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진행을 한다면 그게 11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 글쎄요 뭐 12월 초중순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가장 현실적인 현실적이다. 계획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상을 그쵸. 여름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네, 밀도 있게 심화를 그쵸. 하고 네. 그 이후에 있는 4달 반 정도의 시간 네, 동안 그렇죠. 수투를 공부한다. 일단 아이든 학부모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네. 여름 방학 때는 정말 학생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토하는 거 아닌가? 음. 라는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수상 심화를 마치고 수하 심화는 겨울 방학 때 하는 걸로. 겨울방학 예비 고일 때죠. 겨울 방학 네네. 때. 예,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수상 심화를 먼저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선행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남은 4개월 동안 수투의 기본 응용 과정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미적 안 해도 됩니다. 미적은 정말 욕심 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예비 고1 겨울 방학 때 그때 한 1월 달 12월 말 정도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것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투까지의 완성도가 그렇죠. 예, 7, 네. 80% 이상 돼 있어야 요 미적분으로 나가는 게 유의미할 네, 겁니다. 예. 그렇죠. 그 4개월 동안 수투를 열심히 해서 네, 그렇죠. 정말 80% 정도 완성도가 나오면 네. 사실 미적을 하는 게 전혀 무리가 네, 없는 그렇죠. 거죠.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아까도 이 학부모님의 질문의 가장 큰 요지는 고1 대신. 그렇죠. 고1 네. 대신을 1등급 받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시중 문제집으로 치면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또 그게 훈련되는 진짜 거죠. 궁금해요. 네. 저도 저는 사실 전공이 다른 과목이라 네네. 그 다른 과목은 착착착 말씀드리거든요. 네네네. 수학도 그런 게 있나, 그런 문제집이 그쵸. 있나 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은 시중 문제집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가 기본 과정, 응용 과정, 심화 과정 이게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시중 문제집의 단점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중 문제집만으로 아무리 심화까지 한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 이제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 네. 혹은 뭐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겠죠. 가서 내신 1등급을 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을 사든 고1 네. 과정 문제집을 사서 풀 때 모든 문제가 막힘없어야 된다.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이죠. 그게 네. 이제 기본.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좀 더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위에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위에 더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이제 고1 뭐 중간고사 기간이든 기말고사 기간이든 이제 실전 내신 기간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네. 그때 정말 좋은 퀄리티의 실전 기출 문제들로 제 깊은 생각에서도 연습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런 연습을 정말 손가락에 피가 나진 피가 않겠지만 손가락에 혹은 그쵸, 생기잖아요. 그쵸. 네, 굳은 살이 혹은, 되실 네. 정도로. 혹시 학생 중에서 혹시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학생 같이 볼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손가락을 이렇게 보시고 굳은 살이 없다면 일단 반성 한번 해야 돼요. 네. 네. 반성 한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굳은 살이 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워밍업으로 많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2주차 정도쯤 접어들면 50분 안에 실제로 막힘없이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정도냐면은 지금 중학생들은 중학교 내신만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요. 어떤 문제 하나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펜을 들고 이건 뭘까?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푸나? 이렇게 해도 시간이 괜찮아요. 네, 중학교. 네, 중학교 거는. 근데 고등학교 거는 이렇게 고민 한번 순간 그 시험은 망한 시험. 맞아요. 한 문제 못 풀죠. 네. 네. 거의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문제 보고 이거. 그다음 문제 보고 이거. 네. 이렇게 거의 조금 냉소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이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실제 고1 중간고사 내신 대비 기간, 기말고사 내신 대비 기간에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이걸 기계적으로 못 푸는데 하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행 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체크하시고 네. 아까도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완성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선행을 단계를 고민하시는 구간이고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그러한 정말 피나는 훈련들이 동반되어졌을 때 네. 내신 1등급을 마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때는 이제 학원에서 뭐 내신 마스터, 적중 그쵸, 엔제, 그쵸.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쵸. 많은 보충 그쵸. 등등 무한 네. 보충이죠. 네. 무한 보충. 이런 것들로 그때 훈련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금 걱정하시지 말고 네, 네. 일단 완성도를 높이시라.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질문도 아마 시원하게 해결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세 번째 질문은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네. 겹치는데요. 네네. 고등학교 들어가면 선행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쵸, 예. 지금 현재 다시 수상을 해야 된다고 네네네. 이제 들으신 거죠. 방학 네네네. 동안. 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진도 네. 괜찮나요? 근데 앞에서 분명히 네. 괜찮다라고는 네. 일단 하셨어요. 네. 좀 더 해주실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수1이든 수2든 일단 수1의 단원들과 수2의 단원들이 조금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는 있어요. 그렇죠.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수1과 수2의 모든 단원들은 네. 수상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1을 조금 못하는 학생이 네.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조금 못하는 네. 학생이 수2에 있는 미분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수2에 있는 뭐 적분을 못하는 학생이 또 거꾸로 수1에 있는 수열을 또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단원 간의 독립적인 성격들이 좀 강해서 수1과 수2는 각각 잘할 수 있는데
수상화를 못하면 절대로 수1과 수2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자녀분들께서 엄마 나는 수상화는 괜찮은데 수1, 2가 좀 어려워. 이거는 그러니까 수상화에서 조금 구멍이 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 엄마 나 수1, 2는 나 진짜 잘하거든. 수1, 2는 나 쉬워. 근데 수상화가 너무 어려워. 이건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그 거꾸로 이렇게 수1, 2를 잘하는데 수상화를 못한다는 학생들은 오히려 수1, 2에 정말 기본기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1, 2에 그 기본 개념, 예를 들어 미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수2에 있는 적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정말 간단한 방법들은 네. 제가 지나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죠. 한 10분 가르쳐주면 네. 그 학생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본인이 한다고 해서 나는 미분할 줄 아는데 적분할 줄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어요. 네. 네, 대다수 학생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있는데 실제로 다시 한번 조금 정돈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상하가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라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상하가 심화까지 거의 한 90% 이상 네. 완성도가 높은 A라는 학생이 있고요. 수상화의 기본 응용까지만 돼 있고 심화가 잘 안 돼 있고 좀 완성도도 한 60% 50% 되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친다면 이 둘이 동시에 수상화를 마친 상태에서 수1, 2를 동일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 걸리는 기간이 아까 A 수상화의 완성도가 깊은 A라는 학생이 네. 있었잖아요. 이 학생이 이 B라는 학생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속도감이 확연하게 달라요. 네. 왜냐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수1, 2에서 사실 그 함수의 벌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함수의 늪이라고 할 수 네네. 있는데 거기에 수상하에서 그러니까 묻는 질문이 대다수가 이래요. 기본 응용 과정은 새롭게 너가 배우는데 여기서 응용해서 심화까지 들어가려면 너 수상화 공부 제대로 했니? 문제의 의도 문제에서 속에 그거를 묻는 그거가 거죠. 다 담겨 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1, 2에서 막히는 아이들이 보통 거기서 막히거든요. 그럼 타고 올라가 보면 아이가 수상화에서 거기서 구멍이 생겨 네. 있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네. 예, 그래도 그거를 고1 때쯤 발견하면 다행인 거죠. 다행이죠. 네. 예. 예, 가끔 슬픈 경우들이 있어요. 고3 올라갈 아, 때 그런 그쵸. 구멍들이 발견되는 예, 경우가 있죠. 있어요. 있죠. 네. 저도 뭐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어떤 하나의 단어를 못해서 이제 너 이거 왜 모르니?라고 해서 여기 부분이 이해 안 되는데요. 네. 그럼 넌 이건 이해가 되니? 아니요. 넌 이건 이해가 되니? 해서 네. 이미 고3인데 모르는 부분을 타고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고1 거에서부터 네, 그런 구멍이 경우가 나 있는. 가끔 있어요. 가끔 많지는 있는데 않는데 가끔.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좀 되돌릴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상화만 제대로 완성되어 있다면 수1, 2에 대한 선행은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다. 오히려 탄력받아서 아이가 재미있게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반대로 수상화가 심화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오히려 수1, 2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혀서 오히려 더 더뎌질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명확하게 정리되셨을 네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중3 질문이에요. 네네네. 아무래도 중3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진로에 대해서 네네네.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문이과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네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중3 때 그걸 결정하는 네, 게 쉬운 그렇죠. 일이 쉽지 아니죠. 않죠. 네. 그런데 한 수2 정도까지 하셨거나 혹은 수2를 진행하고 있거나 뭐 이런 네네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2를 이번에 끝내고 여름방학에 미적분 선행을 나가야 하느냐 네네. 아니면 수2를 끝내고 수상화를 해야 되는 네네. 거냐. 제가 오늘 지금 아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봤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겠는데 네네네. 아마 어머님들도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하지만 질문이니까 한번 네네. 대답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2까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완성도만 되어 있다면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잊으셨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담당 선생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당장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요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랜덤하게 100문제를 풀린다면
80문제 이상은 맞추나요? 70문제 이상은 맞추나요? 라고 했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둘 중에 하나 대답하시겠죠. 네. 충분히 맞춥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렵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선행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왜 어려운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다시 어떤 과정을 학습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완성도가 되어 있다 하면 수투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봐요. 네. 충분하고 이 아이가 수투가 잘 소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아이가 수투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잘 해왔다면 그러면 미적분을 나가도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적분을 또 접해 보면 또 이제 수투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깊은 단원이고 또 수원과도 연결이 되니까 처음에 마치 그 미적분에서 사용되는 기본 공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조금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가 잘 슬기롭게 좀 이겨낸다면 나중에 이제 뭐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도 미적분을 충분히 바라볼 수 그렇죠. 있고, 그럼 뭐 아이가 그쪽으로 두각을 좀 보이면 네. 뭐 말 그대로 이과를 선택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배운 과목에 대한 그쵸.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군요. 그쵸. 오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행을 한 과목의 네. 완성도가 어느 정도. 사실 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여름방학, 중3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중요한 시기고 물론 중2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지금 해당되는 얘기는 저희가 좀 중3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들을 좀 하셔가지고 중3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도 한데 사실은 중2와 중1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름방학을 하나의 당연히 공부를 더 시킬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선행을 더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데 네. 그 선행을 계획하시기 이전에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이렇게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수년간의 설명회 때 오프라인 설명회였죠. 그때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라고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를 할 때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공감의 끄덕임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등을 돌리시는 순간 그리고 이 영상이 맞춰지는 순간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네. 질문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아이의 상태 파악 잘 음. 한다면 진행하셔도 네. 되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렇죠.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시라. 어디까지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깁생 졸업생들만 봐도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똑같이 같은 학과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봐도 네. 이 한 학생은 미적분까지 중3 때 이미 다 했어요 하는 네, 학생. 그쵸, 있죠. 한 학생은 저는 수원 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쵸. 그 두 친구의 결국에 수학 성적은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선행의 속도가 중요한 건 네. 아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데 네. 실천이 좀 잘 안 되죠. 어렵죠. 사실 어려운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주위에서 다 그렇게 그쵸.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좀 믿어주시고 한번 객관적인 수준부터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 뭐 전학년에 해당하는 거, 초등학교 학생들도 해당할 것 같고요. 네네. 네, 질문이 어떤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깊이 있는 현행 심화가 네. 중요한지 아니면 빠른 선행을 네. 선택할 것인지 이 질문을 이제 해주신 분이 있는데 물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네네. 네, 일단 답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네. 제가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제 언어로 말씀드려 보면 깊이 있는 현행 심화를 해야 되냐, 빠른 선행을 나가야 되냐, 그거는 일단 첫 번째 아이의 객관적인 수준을 판단하시라.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수준이 80%가 넘는다. 네.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가 80%가 넘는다. 그렇죠. 그러면 선행을 나가시라. 네네. 근데 꼭 빠른 선행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네. 그죠? 다음 단계에 그렇죠. 선행을 하시라.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특히 한 50% 미만이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점검해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제가
언제였죠? 어제 제 와이프 와이프 선배군요. 와이프 선배의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와이프랑 와이프 선배랑 안부 전화 오전에 주고받다가 갑자기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서 다이렉트 네, 상담. 그쵸. 네. 다이렉트 상담을 좀 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4학년. 근데 한 학기 정도 선행을 네. 하고 있는데 주변에 워낙 선행을 중2 거 하고 맞아요. 중3 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걸 해놔야 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진입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게 맞는가? 정말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가?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교육의 중심지에 있으니까 상담을 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그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학부모죠. 네. 그분도 학부모인데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질문. 지금 몇 학년 거 하세요? 저는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아이가 수학하는 건 좋아하나? 재밌어 참스승 하나?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제 질문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는데. 네. 뭐 의도한 건 네네. 아니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하는 걸 재밌어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지금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잘 소화하고 있는지 저는 이걸 물어봤어요. 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일단 많이 부딪히고요. 네, 많이 아. 부딪히고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했는데 네. 제가 이런 결론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에게 제가 상담을 했지만 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게 다 해당되는 대답일 것 네. 같아요. 예. 일단은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건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엄마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중3 아이들이야 이미 엄마 손을 벗어났겠지만 네. 뭐 학부모님들의 손을 벗어났겠지만은 그쵸, 사실 초등학생이나 뭐 중1 같은 네. 경우는 사실 학부모님이 시키는 방향성대로 공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것에 가장 당연히 그걸 잡아 주셔야 되겠지만은 가장 큰 단점은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목적성을 잃었을 때 자기가 네.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생각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세 글자로 사춘기라고도 하는데 네. 예, 그 시기가 왔을 때 그냥 학부모님이 시킨 대로만 말 잘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아이라면은 갑자기 그 순간 틀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공부의 방향이나 네. 태도나 선행의 정도가 일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모든 이런 어떤 지금 또 2학기 또 여름방학과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학년을 불문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을 소화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이건 네.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가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소통들을 직접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통하려는 아이의 그 내용에 걸맞게 학부모님들께서 해소를 어느 정도 시켜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게 아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이 수학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예, 왜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공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어렵다. 네. 나는 이게 뭐 좀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에 따라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아이의 대답 속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건지 그냥 공부를 하는 게 하기 싫은 건지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무조건 시킬 수는 없거든요. 기본은 시켜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시켜야 되겠지만은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여기서 뭐 그 사춘기의 수백 가지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겠지만 하지만 그 수백 가지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속이 많이 그렇죠. 문드러지는 거는 네. 한 가지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와
소통을 먼저 하시고 음. 소통을 하신 뒤에 문제점을 파악이 되신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네. 가장 빠른 길이고 이것이 우리 아이가 이번 여름방학 때 혹은 겨울방학 때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될까요? 어디 뭐 중1인데 중1 마칠 때까지 어디까지 선행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 중2, 중2인데 뭐 중1을 마칠 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아이의 상태로부터 계획되어져야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는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또 담당하시는 우리 아이의 수학 성적과 실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그리고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너 지금 완주 좀 더 해야 되거든. 4km 더 달려. 네. 뭐 더 뛰어야 돼. 이러면은 네. 탈진해 버리죠. 그렇죠. 예. 아니면은 이제 조금 워밍업이 된 학생이에요. 너 좀 워밍업 좀 됐는데 그럼 이제 조금 달리기 시작해 보자. 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아이의 현재 상태와 계획되어야 할 선행의 정도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이런 분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중1 때 어디까지는 해야 된대. 네. 중2 때 마치 이 동네에서 공식처럼 떠돌아다니는 맞아요. 네. 그 유령의 소문들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출처는 모르겠으나 네, 네. 예, 최상위권은 일단 중3 때 미적까지 그쵸. 해야 되거든요. 네, 해야 네, 저도 되고, 들어봤어요. 예. 그 소문. 네. 그 뭐 중2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네, 네.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휘둘리시는 순간 맞아요. 아이는 뒷전이 되고 아이가 실제로 얼만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실 그 소문의 목표로만 그렇죠. 아이를 몰아넣는 예,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 아이가 넉다운이 됐을 때 그게 왜 넉다운이 됐는지 파악조차 힘든 그런 좀 암울한 상황이 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일단은 한번 정돈을 하시고 우리 아이에 맞춘 선행의 정도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학 선행 네. 이런 거에 관한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네네. 되는데요. 이제 뭐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아무래도 중3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이 동네에 떠도는 그 소문들처럼 네네네.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수능 수학에 대한 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중학교 1, 2학년 그쵸. 학부모님들이 하실 것 같지는 않고 네네네. 중3 학부모님 그쵸. 하신 이제 것 한 같은데. 6개월 정도만 있으면은 현실 고민이니까 그렇죠. 네.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적어도 수원 수투 정도는 선행을 하신 것이 아닐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 배웠으니까 수능 범위도 좀 배웠으니까 네네네. 수능 수학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네. 이렇게 해서 궁금해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수능 수학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거죠? 일단은 수능 수학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수능을 대비한다. 수능을 대비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한다라고나 하고 내신을 대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대비한다는 건 실제 현실적으로는 고2 때부터 가능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1 때는 내신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고1 때는 수능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내신에만 집중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고2가 됐을 때 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것들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2 때 내신과 수능을 병행해서 준비를 한다면 고3 때 이제 오롯이 수능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전체적인 틀은 이래요. 틀은 이렇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과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도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쭉 앞에 선행해서 질문 말씀드렸지만 수상화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 다음 과정은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비 고1이 12월 초부터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비 고1 때는 이제 겨울방학, 예비 고1 겨울방학이죠. 고1 정과정, 고1 정과 수학 상하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미 그 11월 말까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수상화가 네. 완성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죠.
완성돼 있을 거니까 이 수상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의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병행하면서 선행으로 수원 수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요. 그거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아이가 좀 이렇게 체력에 좀 부스터가 된다면 네. 수학 하루 6시간 들을 수 있다면.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거죠. 음. 그렇게 된다면 특강 같은 걸로 미적분까지 동시에 들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한 3, 4개월 되는 시간 동안에 사실 많은 양을 하는 건데 정말 많은 양을 네, 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또 아이의 또 그 소화도에 따라 또 달라지는 네, 거긴 그쵸. 한데 좀 정리하자면 고1 때는 일단은 11월 말까지는 수상화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네. 예비 고1 겨울 방학 때 이제 수상화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머리 식히면서 푸는 거죠. 네. 네, 이게 막 잘 수업을 듣고 이런 게 그쵸. 아니라. 네. 문제풀이만 수업을 듣는다든지 네네. 좀 이렇게 좀 답답할 때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답답할 때 이 심화 문제 하나씩 풀면서 네. 답답함을 해소하는 거죠. 답은 저도 나오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그것과 이제 그걸 하면서 동시에 수원과 수투를 선행을 나가면 되고요. 네.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특강으로 미적분. 특강으로 네. 미적분을 들어라. 네. 네. 이런 과정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2를 지나고 나면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예비 고2 겨울방학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음. 고2가 되는 겨울방학. 네. 이때는 수원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네. 수원에 올인을 하고 근데 요거는 사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수원과 수투를 동시에 나가는 그쵸. 학교들이 네. 있거든요. 몇몇 학교들이. 아, 그러면 이제 1학기 내신 시험 볼 과목에 집중해라라는 예,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고2가 되는 겨울방학 때는 일단은 수원에 올인하자. 그리고 만약 그게 수원과 수투가 동시에 진행되는 학교라면은 어쩔 수 없다. 수원 수투에 같이, 동시에 올인하자. 이런 거고요. 이제 고3이 되면 조금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겨울방학부터 1학기 중간고사까지. 네. 이때는 수 원투를 당연히 이제 이때는 수능 준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 원투를 하면서 선택 과목 뭐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라든지 확통이라 선택을 한 것이 있을 테니까 이때 선택 과목을 1학 중간고사까지는 요걸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 8월까지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본인만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뭐 킬러 문항에 대한 약점이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뒤에 문제 가면 힘이 빠진다 이런 네. 약점들에 대해서 약점 문제들을 많이 공략하는 실전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9월부터 수능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능 준비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네. 아마 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쫙 하는구나라고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수학 선행에 대한 질문들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